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황태자로 태어났지만 이 삶의 대부분을 야인처럼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한 고 이맹희 회장의 삶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맹희 회장이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셨죠. 오랜 세월 동안 암으로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인물로 알려져 왔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90년대 초반에 그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예. 본인이 본인한테 자기는 불칼 같은 사람이다. 예. 즉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형제들 중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명문 경북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동경대학을 나왔고 예. 미국에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으로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막상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것이죠. 예. 네. 뭐 67년대 아시다시피 소위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 예.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고 이제 이맹희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후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는데 예. 이게 막 혼선이 되고 뭐 청와대 진정을 투서를 넣는지 뭐 해서 계속 막 돌아가면서 그 내막에는 아버지 성격과 이 이맹희 씨 성격은 좀 정반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조용하고 굉장히 치밀했던 반면에 이 이맹희 전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이 돌파력도 있고 다 장점은 많은데 급하고 그리고 그냥 좀 외향적이고 뭐 그러셔서 경영의 스타일의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맹희 회장이 황태자로 태어났지만 비혼하다라는 평가가 따라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 사카린 말씀하신 그 사건 때문인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이맹희 회장이 사카린 사건으로 뭐 이렇게 장자 대승계 원칙에 따라서 후계자로 낙점이 되기도 했지만 또 사카린 때문에 야인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투서에 대한 오해도 있고 예. 본인 설명에 의하면 자기 동창들이 뭐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7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분은 조용히 떠납니다. 예. 그래서 뭐 7년을 경영했니, 뭐 6개월만 했느니, 뭐 두 분 사이에 의견이 말이 다른데 결국은 76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위암으로 일본에 수술하러 가십니다. 그 가시기 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후계자는 삼남 이건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거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은둔 생활을 하고 이제 야인 생활을 하시게 되죠. 예. 방금 그렇게 선언을 한 뒤에 이제 후계자에서 밀려나고 야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좀 어땠는지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뭐 미국, 일본, 뭐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특별히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신 87년 이후에는 특별히 동생 이건희 씨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 다녔다 자기는 피해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맹희 씨는 경영에서 은퇴했지만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삼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아마 이맹희 회장이 좀 분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건들이 몇 개 있죠. 특히 이제 제1제당의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학수 이제 그 당시 비서실 차장을 거기 이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막 혼선이 생기면서 이제 이재현 씨가 반격하고 이학수 씨 내쫓고 그리고 CJ와 삼성그룹이 이제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도 있고 뭐 또 대한통운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뭐 포스코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구원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급기야는 2012년도에 이맹희 회장이 큰 반격의 칼, 즉 차명 주식들이 이제 다시 환원되면서 실명화되면서 그거를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독식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거죠. 뭐 1심, 2심 다 패소하고 대법원에는 본인 스스로가 상소하지 않고 이제 걷어들이면서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심장 이상이 생기셔서 지금까지 이제 누워 계시고 또 이맹희 회장은
타개하시게 된 거죠. 네. 네, 뭐 그 부분이 좀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삼성가에 대해서 가계도를 좀 정리를 해보고 네네, 가겠습니다. 네네. 고 이병철 회장이 뭐 이맹희 회장을 비롯해서 삼남 오녀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회사가 분리가 됐는지 정리를 좀 그래픽 보면서 네, 좀 해주시죠. 크게는 뭐 아시다시피 삼남 이건희 회장이 상징적으로 예. 있는 삼성그룹이 이제 그 가장 큰 그룹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신세계 이명희 막내딸이죠. 이명희 씨가 그 이제 경영하는 신세계 그룹이 이제 그 아들 정 회장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좀 큰 그룹이 됐고요. 예. 그리고 장녀 이인희 씨가 있었던 그 한솔그룹 이게 크게는 이 세 그룹이 있고 예. 뭐 세한미디어 지금 망했습니다만 이창희 씨 그리고 지금 이제 CJ 이지연 회장이 하고 있는 이 그룹이 더 큰 그룹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삼성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롯데그룹도 네. 지금 경영권 승계를 놓고 형제들 간에 지금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사실 삼성그룹도 그렇고 어떤 재벌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네. 이런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 그건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지원이고 국민의 지원이죠. 네. 이 지원을 받지 않고는 오늘날 재벌그룹은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 경영권에 대해서 거의 피 튀기는 싸움, 목숨 거는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국민에 대한 이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롯데도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그룹 전체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와서 절을 하고 뭐 사과를 하면 뭐합니까? 예. 거기에 걸맞는 정말 자기들이 개과천선한다는 걸맞는 열매를 보여주고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롯데도 그렇고 지금 모든 재벌들이 다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산그룹의 박영호 씨, 그다음에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벌과 형제들 간의 예. 이 경영권 다툼 때문에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의 일침을 좀 TV를 보시는 재벌가분들이 좀 따끔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사실 롯데의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많이 좀 실추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삼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삼성은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 능력은 탁월하다. 예. 특히 그 천재적인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타이밍과 그 사업의 그 영역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예. 은둔의 경영자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서 검증된 이제 이건희 씨가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삼남이 되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양녕대군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되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이 왕권과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과 함께 이제 이 경영을 해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될 텐데 예. 너무 우리 경영자들은 이해관계자 특히 이 뭐 주주, 뭐 종업원, 뭐 우리 뭐 시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예. 뭐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은 이제 네. 경제력 집중이 워낙 강해가지고 GDP의 한 20% 정도를 이제 삼성그룹이 갖고 있거든요. 예. 삼성의 이제 이재용 씨가 앞으로 경영을 잘못하면 IMF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삼성이 흔들거린다, 위험하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네. 어마어마한 지금 편중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흔히들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소위 그 창조경제 그 정말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그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이런 역할들로 재벌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다리를 놓고 예.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야인 생활을 하던 그 이맹희 회장이 2012년에 이제 소송을 네. 제기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CJ 그룹을 이제 키우려고 그러고 그 이재현 이미경 그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쪽에는 이미경 부회장이 그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스필버그하고 회사도 차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그 업적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커가려고 그러는데 그 오히려 삼성이 그 이건희 회장 쪽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분노가 계신 게 아니었나. 뭐 이건 추측입니다. 추정이고. 예. 그런데 이제 3세대 넘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이 형제 간의 소송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또 마무리가 또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이 세상을 뜨면서 사실 이건희 회장과 그러니까 형과 동생과는 사실적으로 화해를 하지 못한 점이 또 네, 재간의 네. 화제가 됐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지영과 이재현은 이제 사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애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란인지 모르겠지만 이지현 씨가 지금 이제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이 집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 과정에서 이재용 씨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에서 그 친인척들이 예. 탄원서를 냈습니다. 홍라희 여사도 그렇고. 네, 홍라희 여사도 예. 그러고 선처해달라.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을 좀 선처해서 사회에 큰 제목으로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예. 이렇게 탄원서를 낸 거는 제가 보기에도 예. 뭐 미덕 같아 보입니다. 그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삼성과 3세들의 관계하고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래야만 되겠죠. 예. 더 이상 이제 경영권 또는 그룹 간의 그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서 그 후유증은 모조리 다 국민들이 이제 안아야 되니까 예.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권영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